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김현미, 제가 일산교통부 장관이라 그랬어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자, 일산교통부 장관. 발표 초기부터 서울 집값은 잡지 못했다. 서울시 자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라는 그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 어떤 주택 공급이라든지 교통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마 일산 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치중하시고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만 굉장히 올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좀 일산교통부 장관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어디를 잡기 위한 발표였던가 내용을 보면 이제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발표를 했었는데 3기 신도시 후폭풍, 일산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물론 우리가 좀 어떤 기사를 보면 시장에 직접 나가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이거 약간 거짓 뉴스이다 이런 말도 많은데 여하튼 간에 이런 어느 정도의 가격의 하락은 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지역구인 일산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지역구 일산 서구에서 17주 연속, 원래 17주 연속, 그러니까 그 전부터 가격 하락은 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하락폭을 줄였는데 일산 서구 쪽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진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서울 지역은 하락폭을 줄였고 17주 연속 아파트 가격 하락했다. 일산 서구는. 그래서 서울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과 대장 등을 지정 발표하면서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 지역들은 사실 상승장에서도 좀 하락을 했던 곳이죠. 근데 반면 서울은 빠른 속도로 하락폭을 줄여가며 상승할 채비를 마쳤다라는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잡으려고 발표를 했지만은 오히려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가격의 낙폭이 커지고 서울은 오히려 상승할 채비를 마쳤다라는 기사가 이제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일산교통부 장관인가요? 일산에 지하철 당근 내놨지만 실행까진 먼 길.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불을 진압하려고 하는 거죠. 민심에 대한 불을 달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참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오죠. 주민들이 막 거센 항의를 하니까 자기는 내년 총선 때도 거기서 나올 거다. 일산 버리는 게 아니다. 자기는 모남매가 다 거기 살고 있고 어머니도 거기에 살고 계시고 참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구에다가 대고 할 말인가 싶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더 코미디가 또 나오죠. 더 코미디는 뭐냐면 자, 지역구 일산만 챙긴다고 검단 다산이 또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참 그럼 또 검단 다산까지 또 달래지 않을까. 워낙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면은 막 막아대잖아요. 막 바로 거기에 땜빵식 정책을 내밀고 조금만 일산 서구가 좀 또 이렇게 민심이 혼란스러우니까는 바로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바로 이제 일산 파주 달래기 바로 이제 또 교통망 재탕을 또 이런 발표도 하죠. 하여튼 뭐만 있으면 바로바로 막습니다. 이분은 그냥 마음이 되게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오르면은 바로 막는 희한한 또 정책을 내놓고 또 파주나 일산에서 또 반발을 하니까는 옛날에 했던 자료 그대로 해가지고 김포도시철도 인천 2호선 일산과 연장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인천 1호선 검단과 연장하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또 발표를 재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일산교통부 장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산에 이런 3기 신도시를 발표하다 보니까는 서울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산 서구 쪽의 가격, 운정 신도시 이런 데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요번에 이제 3사가 분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참 미분양이 우려가 돼요. 요 부분인데 확대를 해보면
대우, 중흥, 대방 이제 좀 떠오르는 회사들도 있고 대방건설 같은 경우 중흥은 이제 좀 자리를 잡았고 지방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해서 무려 한 거의 3,000세대 조금 안 되게 분양을 하는데 상당히 좀 미분양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를 안 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음 신도시 발표 때 이제 우리가 청약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여기에 당첨되면 또 청약 또 재당첨 또 이런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금지 조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면 이런 미분양 사태가 주변 가격을 떨어뜨리는 도화선 역할을 하면서 더 운정 신도시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부랴부랴 또 아마 3호선 조기에 착공, 연장 조기에 착공하는 발표를 또 분명히 하겠죠. 그쵸? 운정 신도시까지 3호선 연장 조기 발표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자, 신도시 대박 쪽박은 분양 시기가 아니라 보통 입주 때가 결정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도시 발표한다 그래갖고 바로 공급이 돼가지고 우리 생활에 와닿는 경제 상황에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모든 게 예상치인데 실질적으로 그 값어치는 당연히 실물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입주 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판교 무슨 뭐 로또 분양했지만은 판교가 입주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판교 당첨자 천당서 지옥으로 뭐 한국판 베버리힐스 판교 단독주택지 추락 이게 2008년도 뉴스예요. 2008년도 한국판 베버리힐스 이게 신세계 부회장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도 판교로 이사 왔다가 뭐 다시 한남동으로 이사 왔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아마 판교보다는 한남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판교 단독주택지 추락이 2008년도 프리미엄 연초에 3, 4억이었는데 최저 2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물론 지금은 분양가보다 2배 넘게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은 이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겹치면서 전반적인 이 시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입주 때 분위기가 거기에 지금 발표를 했던 게 아무리 좋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입주 때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가격 입주 때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한데 판교 신도시가 2001년도에 지구 지정이 되고 광교가 2004년, 위례가 2006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거기서부터 한 2, 3년 정도 있다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지구 지정이 되면은 이제 토지 보상, 우리가 그 지작물 조사 같은 거 하고 뭐 보상가 산정을 해서 보상이 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4년, 5년 정도 걸려요. 4년, 5년 정도 걸려서 왜냐면은 토목공사도 다 해야 되고 토목공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는 데까지만 보통 우리가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짓는 기간이 한 토목공사까지 해서 한 5년 정도는 잡아야 되죠. 그래서 보통 지구 지정부터 입주시까지 빨라야 7년이고요. 진짜 뭐 보통 한 8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기 신도시에 그러면은 이 일정을 보면 요번에 발표한 데를 빼고라도 지금 그 3기 신도시 지구 지정된 의왕이랑 남양주, 왕숙 이런 데들이 연내 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분양을 그럼 2022년도에 보통 분양을 하게 되고 입주는 뭐 진짜 빨라야 25년 2006년이고요. 2026년이고 아마 이거보다 1, 2년 더 늦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3기 신도시 입주 때 경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 당첨돼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금 이 10년 주기설을 놓고 보면 조금 더 안 좋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1998년도에 이제 IMF 왔고 2008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이제 터지고 그리고 2018년 지금 금융위기설, 뭐, 우리 대출 규제도 하고, 이제 금융위기설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는, 뭐 그런 상황들. 그렇게 됐을 때 2018년도에도 또 장담 못 한다면 뭐 3기 신도시라고 해서 과연 좋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사실.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현 주택 보급률 현황을 보면은,
이제 이 초록색이 이 지방,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이제 나머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보급률은 107%, 107.9% 무려 한 주택 보급률은 108%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103.3%래요. 전국적으로는 103.3%인데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100%가 못 됩니다. 이제 98.3%의 주택 보급률을 띄고 있다면은 3기 신도시가 발표를 하면은 사실 일산, 서구나 이런 데가 오히려 당장은 피해를 보지만은 그렇게 집값의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택 공급 부족하다라는 가정하에 경제 효과를 보면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경우 기존 도시의 전세가가 굉장히 상승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집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기 수요자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값들이 상승을 하고, 전세값들이 상승을 하면은 기존 도시의 주택가에 대한 가치가, 주택의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가치가 상승을 하면 기존 도시의 매매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하고 3기 신도시의 당첨자, 낙첨자가 발표가 됐을 경우 낙첨자들이 기존 신도시로 유입이 되면서 또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주택 보급률이 부족하다라는 통계 상황에서도 전반적인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수도권은 그린벨트도 푸는데, 뭐 푸는 데라고 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데라고 해야 되는데 이 한 칸에 다 못 들어가고 푸는 데라고 썼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린벨트도 해제하는데 서울은 있던 곳에 다시 짓는다 그래도 못 짓게 해요. 없던 곳에 다시 그동안의 그린벨트로서 이 서울이 확장하는 것을 막아놓은 곳에 그린벨트도 해제하면서까지도 집을 짓는데, 기존에 있던 주택을 다시 철거하고 짓는 거는 서울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묶은 채 주차장 등 짜투리 땅에 찔끔, 뭐 뉘앙스만 보더라도 서울 재개발 재건축은 풀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뉘앙스이죠. 그리고 경기는 공급과잉인데 서울에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기사들이 뜨고 있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고, 꽉 막힌 재건축 답 없다. 한강변 리모델링 사업 활기. 뭐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주택 숫자는 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손에 속도 늦추는 재건축. 아무리 3기 신도시를 발표하더라도 서울시 집값은 잡히지가 않는데, 그렇다면은 왜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3기 신도시를 비하하는 뉴스들 막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불은 서울에서 났는데 뭐 소방차는 경기도에 가 있다는 등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거죠. 결론은 서울에 불이 났으면 서울에 불을 끄려면 서울에 직접적으로 물을 뿌려야 되는데 딴 데다 물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서울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꽉 막힌 재건축 다 벗고 속도 늦추고 있고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면서 정말로 진짜 주택이 필요한 곳에 주택은 늘지 않는 현상들. 5만 3기 신도시만 발표해서 괜히 옆에 있던 진짜 순진한 1, 2기 신도시만 피해를 입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럼 결론을 내면, 자, 3기 신도시 발표, 1, 2기 신도시 가격 불안하다. 그럼 3기 신도시라는 것도 향후에는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3기 신도시 뭐 당첨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또 4기 신도시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자, 3기 신도시로 인한 서울 집값 잡기는 역부족이고 지금 안 잡히고 있죠. 그쵸? 신도시 공급 정책 실패 시 서울시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계속 추가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 서울시 집값을 못 잡는, 어떻게든 못 잡는다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면 막 급등할 소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결론은 서울시 자체 공급량을 늘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지만, 저는 서울시 자체의 공급량을 늘려야지만이 서울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랑 생각이 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팅을 3기 신도시 쪽에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어디에 배팅할 것인가 결론은. 그러면 저는 답이 서울시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라면은 저는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에 배팅을 할 겁니다. 저라면. 그렇다면은 어디에 배팅할 것인가? 자, 자금이 부족하다라면은 정말로 재건축 서울 강남 아니면 노원구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 벌써 노원구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 지역들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재개발 재건축도 못 하신다라면은 향후에 20년을 보고라도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배팅할 건지 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제 생각과 앞으로 정말로 잡기 위해서는 불난 곳에 물을 뿌려야 된다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어필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